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혜자입니다. 이제 점심 맛있게 드셨죠,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고, 제가 볼 때는 또 비가 와요. 비가 와서 밖에 나가기가 조금 그럴 겁니다. 껄끄러울 거예요. 이런 날은 그냥 집에서 조용히 막걸리 한잔 하시면서 편안하게 쉬면 될 겁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뭐 드라마 보시면서 하루를 지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동안 못 봤던 읽지 못했던 책들을 한번 찾아가지고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화요일 정도 돼야지만이 제대로 된 그 영향권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 태풍 피해 없도록 여러분들 만전을 기하시길 바래요. 지금 보니까 우리 삼성전자도 지금 상당히 우리가 뭐 비실비실 된다고 다들 지금 하소연하고 막 곡소리 내고 있는데 57층도 57층도 위태롭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뭐 그런 기사도 나오기 시작해. 또 보니까 예전에 6월달 기사들이 다시 또 재현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80층에도 사람이 있다. 8만 원대라고 하죠. 80층. 6만 원에 물렸습니다. 묵혔다 자식에게 물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글을 쓰는 그렇게 게시판 주주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6만 원에 죄송합니다. 6천만 원에 물렸다는 거죠. 참 6천만 원. 80층에 물렸는데 80층에 이제 사람이 있는데 6천만 원을 물렸다. 왜 6천만 원? 작은 돈은 아니죠. 근데 저는 그 물렸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야기하면 좋은데 다들 뭐 물렸다 그렇게 보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분들은 뭔가 단기적인 측면에서 투자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그 반도체 수출이 한 2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어요. 코스피 대장주 우리 삼성전자랑 하이닉스한테는 충격을 줬습니다. 반도체 겨울이 이제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 내년도 그 메모리 반도체 주요 업체죠. 영업이익은 올해 대비했을 때 한 30에서 한 40% 정도 하락이 예상된다. 그렇게 또 전망이 나오기도 해. 전망인데 아직 정확한 건 아니에요. 지난 2일인가 같아요. 코스피 시장에서 보니까 삼성전자가 한 900원 정도 내렸죠. 우리가 1.54% 정도 어제 내렸는데 57,500원이야. 외국인들이 한 2,156억, 기관들이 한 977억 정도를 이제 매도를 했어요. 순매도. 주가는 벌써 52주 신저가 부근까지 끌어내렸어. 52주 신저가가 55,700원이거든요. 55,700원. 그래서 하이닉스도 벌써 700원 내려가지고 91,700원 거래를 마쳤다는 겁니다. 한국의 8월 무역 수지 적자폭이 7월에 이어서 2배 급증을 했고 역대 최대치다. 역대 최대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난 6월에 25억 7천만 달러였던 그 무역 수지 적자가 7월에는 46억 7천만 달러 되는가 봐요. 8월에는 94억 7천억 달러로 급증을 했어. 지금 보니까 또 무역 안 좋네 보니까. 무역 수지가 적자라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14년 만에 5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가는 거예요. 14년 만에. 올해 연간 그 누적 무역 적자가 247억 달러입니다. 그 우리나라는 그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렇게 적자가 나면 안 되겠죠. 흑자도 나도 지금 시원찮은 판인데 적자가 나고 있다. 이 반도체를 비롯해서 IT 품목의 수출이 특히 부진했어요. 이 반도체가 마이너스 8%야. 무선통신기기 마이너스 21%, 컴퓨터 마이너스 30%. 하여튼 수출 감소폭이 두드러집니다. 특히 반도체가 2020년 5월 이후 26개월 만에 수출 감소세로 전환이 된 거예요. 26개월 만에. 글로벌 그 인플레이션 충격에 따라서 구매력이 저하되는 거겠죠. 재고가 또 증가돼. 그러다 보니까 수요 둔화가 인전 가시화되는 겁니다. 그 반도체 디램 가격이 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 수출의 우려 요인으로 되고 있는데 2분기에 1.2% 하락이 그쳤던 반도체 가격이 3분기에는 마이너스 15%, 4분기에는 마이너스 13%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16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유지했던 이 반도체 수출액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현재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대만의 그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가 집계한 8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전월비 11.5% 하락을 해요. 지난 7월에 2에서 4% 하락에 이어서 8월 급락한 것인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또한 4개월 연속 그 물량 감소가 이어지고 있고 PC용 메모리는 그 가격을 내려도 수요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모바일은 그 하반기 신제품 출시가 있지만은 애플만 잘 팔리고 중저가 업체는 수요난에 시달린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애플만 잘 팔린다. 하여튼 그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공급 기획도 줄이고 있는데 그 재고 처분을 위한 적극적인 가격이나 판매도 현재 병행을 하고 있어요. 덤핑치나. 하여튼 원래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 안 좋아지면은 반대로 극심하게 얼어붙는 그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용 디램이 이제 3분기하고 4분기 가격이 약 15% 수준 하락으로 이제 윤곽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가격 그 환경을 고려하면은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올해 한 11조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내년 7조 원 수준으로 이제 갈 것 같고 메모리 반도체 수익성이 올해 대비 한 30에서 40% 정도 하락 예상된다고 봅니다. 하이닉스도 내년 영업이익에 대한 시장 컨센이 현재 약 10조 원 내외예요. 그 역대급 반도체 그 업황 하락이었던 2001년이죠. 그때 IT 버블, 2008년에는 금융위기, 19년에는 서버 급락 당시 영업이익이 한 90% 하락을 했고 뭐 적자 전환의 70% 하락이었던 것과 비교하면은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좀 밝히긴 합니다. 그래서 IT 기업의 경기에 대한 공포심은 유독 큰 듯한데 미중 분쟁으로 중국 수출이 이제 막히고 있는 것도 악재일 수 있겠죠. 그러나 반도체 업황의 급격한 하락은 반작용을 불러올 것으로 내다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IT 기업들은 투자와 공급을 줄이고 있고 이러다가 24년에 다시 공급 부족 발생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극심하겠지만은 지금 반도체 주식들은 저점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야. 저점 매수. 그 메모리 반도체 업종의 그 이익 전망 하락은 그 투자가에게는 새로운 것이 아닌데 그 과거에 비해서 달라진 공급 재고를 강화하면은 장기 투자자는 하반기 시장에 그런 비이성적인 하락을 포지션 변경의 기회로 활용할 것으로 현재 언급을 합니다. 다만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10월까지는 주가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최소한 3분기 그 확정 실적이 발표되는 10월 말까지는 이익 전망치 하향으로 주가의 기간 조정이 필요하겠는데 내년 상반기 수급 개선하고 밸류에이션 매력을 감안하면은 약간 바닥에서의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고 메모리 업황 부진에 삼성과 하이닉스의 대장주 실적이 감소하는 구간에서요 반도체 밸류 체인이죠. 그 체인에 대한 얽힌 기업들도 동반 영향권에 들어갈 전망 같아요. 하여튼 반도체 산업은 한국 수출의 20%야. 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57층도 위태롭다. 하여튼 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라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